그럼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나왔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도를 시킴으로써 이거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박영선 너무 과하지 않아? 김학밀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아? 이거예요, 그림은. 누가 되고 싶은지 저는 바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정계 개편 이런 거 이제 장교해서 하시는 전문가 이름이 바로 나오셨네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고도의 이간책입니다. 이간책이다.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게 하려는 야당을.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전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도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어이없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렸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나온 출처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맞다 아니다. 여야 모두 이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인사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한 16일입니다. 그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했던 날 장갈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뜻밖의 인물을 만났었다. 여기에 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은 한 4시간가량 인사와 내각 쇄신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홍 시장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라고 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 기준으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좀 추천을 했는데요. 총리 자리에는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또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총선 패배 전국을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을 즉시 임명을 하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이렇게 홍 시장이 언론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이종구 실장님, 어쨌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어떤 보도 내용, 인선 보도 내용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난 후에 이 인선 기사가 나왔다. 이런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 이후 그 다음 날 아침에 지금 박영선, 양정철 설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정철과 박영선 전 장관이 언론에 나온 것을 두고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놓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이 확실하게 대통령실 내에서 기사가 된 건 맞습니다. 보니까 여러 TV조선과 또 YTN 보도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그럼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나왔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도를 시킴으로써 이거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인선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 다음날 5시 반에 이 기사가 굳이 나왔을까? 연결시켜 봤을 때 아마도 이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을 꼭 이번에 총리나 혹은 비서실장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홍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그 인선이 장제원이나 혹은 김한길 이 두 분한테 가게 된다면 이걸 추진했던 측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안을 추진했던 측이 지금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게 했다라는 추정도 가능하죠. 두 파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지금 이 사안 보십니까? 이 만남? 우리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너무 장황했나요?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박영선 너무 과하지 않아? 김학밀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아? 이거예요, 그림은. 누가 되고 싶은지 저는 바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정계 개편 이런 거 이제 장교에서 하시는 전문가 이름이 바로 나오셨네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고도의 이간책입니다. 이간책이다.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게 하려는 아하. 야당을.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전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도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은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을 총리라든가 비서실장으로 쓴다는 건 연정이에요. 그러면 연정의 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야당 대표하고 협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 두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하는 이간책의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은 여당 내에서 거부감이 심하잖아. 야당서도 거부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김한길 정도는 괜찮잖아. 저는 그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요. 강전애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야당의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글쎄요, 갈라치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열려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열려있다?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저는 이번 그 인사 얘기가 나왔을 때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4선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성 첫 번째 총리라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좀 여성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쇄신도 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열려 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야당과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 그리고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선홍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권 인사들이 일단은 공통 분모입니다.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그 총선 민의를 받아서 용산에서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고 했다면은 야당과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과 협의 없이 먼저 기사로 나온 것은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박영선, 양정철을 막기 위해서 리크를 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지금 장제원 그리고 김한길 총리설 이렇게 이제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내부에서 계속 정리되지 않는 뭔가 계속 암투가 조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어도 이제 야당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서실장이나 다른 것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총리를 야당 인사로 기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연립 정부거든요. 네. 총리한테 야당 장관 추천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 총리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여소야대 전국 돌파하기 위한 어떤 탕평책, 연정, 연립정부, 한간에서 거국내각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면 좀 방법이 좀 틀렸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도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전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총리는 아니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79명밖에 없었어요. 새천년 민주당이 79명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탕평책을 썼거든요. 첫 번째 초대 비서실장에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 전 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더군다나 TK 출신. 그러니까 그때 파격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상황에 버금가는 사실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어떠한 인사도 반대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다 반대를 할 텐데 최소한 이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 전 장관은
반도체에 꽂혀 있어요. 책도 반도체 주권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욕구가 굉장히 충만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인데 이것이 지금 미리 터져 나와서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흘렸든 뭐 추측하는 흘렸든 뭐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아냈든 기자들이요. 어쨌든 메시지가 좀 나오는 문제에서 메시지 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다. 기획을 누군가 하고 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런 총리가 얘기가 가고 싶은 사람이 네.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가 아까 성명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영선은 안 되는데 나는 돼. 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딱 그 냄새가 났어요. 뭐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 보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정책을 압니까? 국정 비전을 압니까? 이런 거 모르니까 사람 관계 팝을 조정, 검찰 때 했던 습관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은 그냥 경제 관료 중에 모든 이 공직자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을 총리로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저는 정치인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완돼 있고 레임덕에 이미 빠져 있는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끼리의 타협이고 정치인들끼리의 협치이지 국가가 돌아가는 실제 정책 집행자들은 관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협치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3,300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600까지 떨어졌는데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제와 민생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집행력과 행정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장꾀는 그만 부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야권 인사를 발탁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읽겠습니다.